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매매기법 또 하나 배워보도록 하죠. 지난번 무료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가가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뭐 정수, 역수정 이 부분도 얘기해 드렸었고, 또 추세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잠깐 해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상투를 잡고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정수를 모아서, 네,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추세 붕괴와 주가 하락의 비밀. 네. 추세가 붕괴가 될 때 주가가 하락이 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이 추세 붕괴 시점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자, 초보자를 위한 이동평균선과 심리적인 분석까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동평균선 강의는 뒤적거리다 보면 또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귀찮잖아요. 이동평균선 강의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안 찾아봐. 자, 이러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나온 거 핵심 엑기스를 또 가져다가 여기다가 또 같이 덧붙여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겠다 이 얘기죠. 자,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강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네. 자, 따라와. 자,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핵심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자,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의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동평균선은요, 총 4가지가 있다고 했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또 그 이상의 뭐 201선과 301선,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MA라고 합니다. MA. 요 M은 뭐죠? Moving. A는 Average. 그래서 Moving Average. 경상도 분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Moving Average. 네. 아니면 말고. 네. Moving Average. 뭐죠? 움직인 것에 대한, 네. 움직인 것에 대한 뭐죠? 평균. 네, 움직인 것에 대한 평균입니다. 자, 그래서 이동한 것에 대한 평균을 뭘로 나타냈다? 선으로 나타냈다. 이것이 이동 평균선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뭐 5, 4, 5, 4? 네,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하면 얼마죠? 15에다가 8을 더하면 23이죠. 나누기 5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되죠? 4.6 정도 나오는 거예요. 계산 오늘 왜 이렇게 잘 돼? 네, 4.6 정도 나오죠? 자, 그럼 이게 5일이 지난 다음부터 이것에 대한 평균치가 찍히기 시작한 이제 4.6에 찍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5다. 그러면 이제 또 4.6이 또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5일 이동 평균선이다. 즉, 5일 동안에 움직인 값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6일째가 되면은 두 번째 날부터 6일째까지 5일 동안 움직인 것에 대한 점을 찍고요. 이걸 연결한 것이 5일 이동평균선. 자, 그럼 20일은 뭘까요? 20일 동안. 60일은 뭘까요? 60일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죠. 이동평균선 종류에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저는 이 다음에 뭘 또 쓰느냐? 5, 20, 60, 120, 그 다음에 아시죠? 뭐죠? 200일. 자, 그 다음에 300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5일선, 21선, 61선은 매매에 이용한다고 했죠? 매매팀. 아시죠? 매매팀. 찾아보면 다 있어요. 네. 요거 장기평선들. 얘네들은 뭐다? 추세팀. 네.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추세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은 뭐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겠지만, 얘네들을 가지고서는 매수의 자리다, 매도의 자리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 들어가겠구나, 아니겠구나, 이제 돌파했구나 등등등을 알아내는, 즉 매매에 활용한다 라고 해서 5, 20, 60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심리선, 뭐 추세선, 수급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0일, 200일, 300일 여기서부터는 뭐가 됐냐면 뭐 이런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장기적 추세, 장기적 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적 추세는 무엇이냐? 뭘까요? 장기적 추세.
이 장기적 추세라는 것은 이 종목이 계속 상승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5일선, 21선, 61선이 데드크로스가 막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하지만 이 장기평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 야 그러면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인 거고요. 자, 이동평균선의 핵심 의미를 좀 보면 5일선, 단기 심리, 스캘퍼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 요걸 가지고서 네, 5일선 돌파했어? 5일선 이탈했어? 4, 8억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21선은 세력선, 추세의 기준이야 이거야. 자, 5일선이 이렇게 있고 21선이 따라붙어서 가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21선 기준선을 보세요. 또는 5일과 21선의 간격이 멀면은 21선까지 들어오겠군요 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수급선은 뭐냐면 61선까지 빠지면 대체적으로 매도를 좀 하자 라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쯤 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 또는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61선입니다. 얘네들은 보통 이 60일이라는 게 영업일 기준으로 치면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 동안 매매를 했었던 아이들이 이탈을 하는 상황이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61선이 깨졌다거나 이탈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요거는 뭔가 좀 달라졌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61선 뭐 반대로 이제 이평선 근처에 내려오게 되면은 주가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살짝 궁금해졌을지 모르니까 성투사 강의를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면 이동평균선 마스터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씩 찾아보시고 121선부터는 뭐다? 경기선. 대세의 어떤 하락이나 대세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적인 부분을 좀 보자 이거죠. 그림을 보게 되시면, 자, 5일선, 단기 심리, 스캘퍼, 빨리, 흥냥, 막, 심리가 막 변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막, 이렇게. 마음이 급하죠, 지금 얘가? 네. 두 번째는 뭐야? 21선. 이거 세력선입니다. 야, 추세 살아있으니까 조금 들어가더라도 괜찮아. 버텨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61선은 뭐예요? 기관이나 외운. 큰 손들이 움직인다 이거야. 수요와 공급이 균형적으로. 그래서 61선까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121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가게 되면 뭐다? 추세가 하락할 수 있다.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막 장기적인 경기 흐름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림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네. 뭐, 짧게 보기 어려우시면 멈춰놓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학습만 합니다. 네, 학습만 하.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요, 이제, 데드크로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데드크로스라는 게, 데드크로스. 자, 이게 뭐냐면, 매도의 신호거든요. 매도의 신호.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추세 붕괴. 나는 이 지점에서는 매도를 꼭 해야 되겠어. 난 이때는 도망쳐야 되겠어. 대시세의 하락이 나타날 때 조심해야 해. 라는 신호 중에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이 데드크로스입니다. 근데 이 데드크로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기 또는 중기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5일선, 21선 간의 데드크로스 또는 21선과 61선간의 데드크로스, 전체적인 데드크로스, 장기 평선을 끌고 내려온 데드크로스.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단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자고요. 단기가 장기를 뚫고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데드크로스라는 것인데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뚫고 내려가요. 밑으로. 그러면 이게 데드크로스라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5일과 21선 같은 경우는 조정에 대한 경고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야, 조심해야 돼. 이거 문제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5일과 21선 그 데드크로스 나오면 이거 단기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근데 2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5일선에서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게 21선. 이게 5일선. 보통 이게 정배열이죠? 네, 정배열 상황이야. 근데 여기 이렇게 깨고 내려가요. 그럼 5일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음번 지지선. 이게 61선인데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21선 다시 만나서 골든 크로스 나올 때 매수하면 된다고 그랬죠. 요것도 강의에 다 있습니다. 여기 데드 크로스, 지지선, 골든 크로스. 여기서는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도 괜찮고요. 이격이 크다면. 그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보고 골든 크로스 나올 때 매수한다. 요거 매매 기법 강의에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식의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5일과 21선의 조기 경고 포인트. 자, 20일과 61선까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왜냐면 수급이 깨진다고 그랬죠? 61선은 수급선이야. 수급선이 이탈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세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50일 되어 있지만 이거 60일로 보시면 됩니다. 6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깨지고 내려간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죽음의 확정이야. 뭐냐면 장기죠, 장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은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자, 장기 이평선은 뭘 결정하죠? 추세. 즉, 다시 얘기해서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거나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야, 얘는 시간이 되면 또 올라갈 주식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꺾였어. 이게 방향이 우하향으로 떨어지거나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포인트가 눌리게 되죠. 그래서 같이 떨궈져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하락한다. 근데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요게 잘 방어가 돼줘야 되는데 방어가 안 되고 밀려버리는 거야. 밀려버리게 되니까 추세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된다? 매도.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지. 데드크로스, 장기 이평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도망쳐. dom황차? 네. 도망쳐야 이거야. 도망쳐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경고를 준다고 그랬잖아. 5일과 21선의 데드크로스 또는 21선이 깨지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경고 신호를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추세 매매를 할 때 봐보세요. 5일과 21선의 데드크로스 나왔어. 조심해야 되겠다.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 그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 매수하더라도 매수하면 안 되는 거야. 61선가 깨졌어? 야,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겠다. 뭘 해야 돼요? 본격적인 하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61선까지 깨졌으니까 비중을 절반 줄이거나 아니면 매도를 합시다 라고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201선 장기 편선까지 깨지면 야, 안 되겠어. 그러니까 팔아. 다음에 다시 보자. 이거 재수없으면은 그냥 몇 개월, 몇 년 조정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의 데드크로스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추세의 하락이라든지 대응 포인트들을 아실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넘어가 볼까요? 역별의 공포. 자, 첩첩산중이다. 첩첩산중. 첩첩산중. 그냥 쌓여 있다는 얘기야. 네. 역별이 나오게 되면 이 첩첩산중이라는 게 뭐냐면 벽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벽이 막 쌓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순서는 장기, 중기, 단기. 자, 그림을 쉽게 그려드릴게요. 역별이면 요게 장기, 요게 중기죠. 네, 중기, 단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거꾸로 뒤집으면 골든크로스. 네, 정별이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오랫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물려 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주가가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세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거예요. 첩첩산중이라는 표현. 이 모든 이평선들이 뭘로 돼요? 저항선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본전 매물이 폭탄 등 반등 시에 매도가 정석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추세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러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려고 하면 위쪽에 이평선이 저항대로 딱 작용을 한단 말이야. 이평선이 저항대 작용하면 여기서 또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많이 보실 때 역배열 차트를 보시면 다시 그려 볼게요. 역배열 차트를 보시면 요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 왜 그래요? 장기 이평선, 이런 이평선에 조정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저항을 받기 때문이야.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꺾일 수도 있어요. 이 저항을 받게 되면. 네. 그래서 추세가 계속 어떻게 돼요? 저점이 낮아져. 왜? 저항이 생기니까.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게 뭐다? 하락
추세. 네. 하락 추세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들 엿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도망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망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역배열 공포가 나오게 되면 일단 역배열로 진행됐다. 그러면은 올라갈 때마다 그냥 매물. 아유, 나 이쯤 올라와서 팔아야 되겠다. 나 이쯤에서 팔아야 되겠다. 나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매도가 나와요. 나는 팔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다시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떨어지면 손해보는데 나도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매도가 정석으로 되는 구간이 바로 역배열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서 봅시다. 자, 그림이 또 크게 나왔는데 봐보자. 죽음의 교차. 네, 데드 크로스. 자, 5일과 20일선이 깨지면 초기에 경고 사인이 붙습니다. 삐오 조심해라. 그러다가 본격적인 하락이 나타나요. 5일선, 21선이 깨지면서 60일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거죠. 이제 큰일 났다. 본격 하락, 60일선 깨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201선까지도 깨지게 되는 거나, 뭐, 여기 51선 나와 있지만, 61선 또는 121선 등등등 장기 편선까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이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무너지고 있잖아. 그래서 하락이 확정돼서 이제 해골바가지가 나타난다. 해골바가지. 자, 역별의 공포는 뭐냐?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가장 밑에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매물 폭탄이 되고 저항선 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할 때마다 이평선에 대해서 반등할 때마다 매도를 쳐주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림 보니까 이해가 딱 되시죠? 네.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역배열 이렇게 진행될 때는 올라갈 때마다 저항받고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저항받고 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올라갈 때마다 팔아주는 거지. 떨어지는 거 확인되면 팔고, 떨어지는 거 확인되면 팔고, 또는 이평선에 저항에 부딪혔을 때 매도 쳐주고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수렴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밀려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이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는 매도를 때려주는 것이 정석이다. 이 얘기입니다. 요것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얘기죠. 자, 화면 정지해놓고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자, 근데 왜 나는 손절을 못할까? 장기 이평선 깨지고 추세가 완전 망가질 것 같으면 손절 매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는 손절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손실 회피 본능. 이거 지난번 강의에서 해드렸죠?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이 2배가 더 크기 때문이다. 난 손실 보는 거 정말로 싫은데 어쩌라고? 네, 손실 보는 거 고통이 싫으면은 높은 데서 사지 말았어야지, 물리지를 말았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이 손실 보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자, 그래서 손절을 확정짓기 싫어서 비자발적, 네,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 너무나 많죠? 네,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야. 비자발적. 나는 장기 투자자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합니다. 되게 재밌는 거죠? 일단은 매수. 그런데 올라가면은 뭐 5% 먹고 10% 먹고 하면은 팔아버려. 플러스 나올 때는. 네. 잘해. 그냥 나는, 어차피 수익은 챙기는 게 빡 팔아버려. 근데 주가가 매수하고 나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올 거야. 난 손해보고 절대 못 팔아. 이 종목은 어차피 좋은 거야. 대대손손 물려줄 주식이야. 어차피 좋은 주식은 떨어지면 더 사야 돼. 더 사고. 그러다가 주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러지? 나는 뭐라고 그래요? 장기 투자자야. 그렇죠. 나는 장기 투자자야. 원래 장기 투자자였어요? 원래는 아니었어. 원래는 5%, 10%에서 잘 팔아먹던 사람이었는데 주가만 떨어지면 이상하게 나는 장기 투자자가 돼. 그러면서 괜히 벤저민 그레이엄 책을 읽는다든지 워렌 버핏이 왜 부자가 됐는지 아는 둥 이상한 소리 해대면서 장기 투자가 답이다. 이런 얘기 한다고요? 수익 나는 거는 장기를 못 끌고 가면서 손실 나는 건 이상하게 장기 투자를 잘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좌에 손실 난 종목만 계속 쌓이는 거죠. 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어떤 장기 투자자? 비자발적.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야. 비자발적이죠. 네. 그러니까 강제적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면 오르겠지. 노래가 있잖아요. 언젠간 가겠지. 정말로 안 가네.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익 나기가 매우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주식은 빨리 손절하고 빠져나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손절을 못할까는 바로 이 손실 회피 본능 때문인데,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지. 그죠? 네. 자,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링 효과. 앵커가 뭐예요? 앵커. 해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야? 앵커송. 앵커송 어떻게 부르더라? 어쩌고 한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앵커송이라는 게 있어요. 해군에 가면.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닷. 앵커가 닷이에요, 닷. 닷이 뭐냐면, 그 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배.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다가 이렇게 배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쇠사슬 묶여가지고 이제 이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네. 닷이야, 닷. 이거 앵커라고 합니다. 앵커 딱 박는다는 얘기죠. 내가 산 가격에 집착한다는 얘기야. 가격에 닻을 내려버립니다. 나는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못 팔아. 난 손해보고 못 팔아. 이런 얘기랄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고점 대비 30%가 싸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보고 있다가, 야, 안 되겠다. 사자! 그랬는데 그날이 어쩌면 그렇게 고점일까? 네, 딱 사자고 마음 먹은 그 자리가 고점이 돼버렸어. 고점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와, 고점 대비 30%나 싸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야? 주식은 쌀 때 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잖아. 돈 벌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싸게 사자! 네, 야, 이게 10,000원짜리인데 지금 7,000원이야! 엄청 싸지 않니? 그러면서 사는 거야. 골 때리는 거죠.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적정 주가가. 이게 10,000원이 고평가였고 7,000원도 고평가일 수도 있거든. 적정 주가가 5,000원이면 어떡할 건데? 2,000원이면 어떡할 건데? 그럼 10,000원 샀으면 미친 거고요. 7,000원 사도 미친 거죠. 근데 그냥 고점 대비 이만큼 떨어졌다. 옛날에 증거사 리포트 이런 거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 욕하고 다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군요. 적정 주가가 이만큼에 있는데 고점 대비 이만큼 떨어졌다고 이게 매수 가격이 되냐?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고점 대비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싸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자.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야 돼요. 적정 주가 강의도 잘 찾아보면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야지 지금이 고평가인지 아닌지 얼만큼 떨어질 것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매수했던 자리 또는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떨어졌다고 주가가 절대 싸다고 평가하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예요. 칼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귀멸의 칼날이 확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맨손으로, 아이고, 싸구만? 탁! 네. 큰일 나는 겁니다. 기준점을 현재 추세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현재 추세.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아까 말씀했죠? 적정 주가 대비 지금 가격이 정말로 싼 건지 아닌지, 지금 요만큼 내려왔으면 이게 적정 주가 때 들어온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다 보면 위쪽 아래쪽 봤을 때 그냥 싸다고 생각되는 거지. 고점이 10만 원인데 지금 5만 원까지 빠졌어. 와, 반토막 났네. 이렇게 쌀 수가 있나? 근데 적정 주가는 10,000원이면 어떡할 거야? 다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물타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중간한 자리에 매수해가지고 또 물리고 비중이 이만큼 뚱뚱해졌는데 계속 물리면은요, 나중에는 그게 답이 안 나와.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절대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앵커링 효과 조심하세요. 내 가격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 하나 또 볼까요? 그림! 자,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손실 회피 본능. 이게 있기 때문이야.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이 2배나 크기 때문에 본능적인 싸움, 막연한 희망, 언젠간 가겠지라고 생각해서 손절을 또 못해야 돼. 앵커링 효과, 가격에 닻을 내려버려요. 30% 할인인가요? 네, 천만의 말씀이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게 되면서 마탱이가 가는 거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게 되는 원인은 바로 이렇게 돼 있어. 매수 가격이라는 것에 내가 꽉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탱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점을 현재 추세로 변경을 하라. 오직 현재의 흐름만을 봐라. 지금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를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수익이라는 것에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네, 화면 또 정지해 놓고 한 번씩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존버의 5단계. 존버의 5단계요. 존버의 5단계.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1단계는 부정이야. 물타기 기회야. 네, 이것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물타기인데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 이제. 으아! 왜 이러는 거야?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단계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본전 오면 팔 거야. 제 얘기를 할 거. 네, 그래. 주가가 언젠가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안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 그다음부터는. 에이씨, 뭐, 그냥 앱도 삭제해버리고, 그냥 안 볼란다, 주식. 나는 장기 투자자란다. 네, 장기 투자자는 주식 쳐다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우울 단계까지 쭉 땡겨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파요. 심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주가가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거야. 난 물타기가 될 거야. 나는 절대 물릴 일이 없어. 이번엔 다를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네, 하나 넣어드렸어요. 네, 재밌으라고.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뭐다? 4단계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수용과 투매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수용과 투매. 아휴, 알았어. 그러면서 뭐래요? 투매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못 버티고 버티지 못해요. 바닥에서 매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2025년 초반에 삼성전자를 집어 던진 것처럼 못 버티는 거야, 그냥.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찐 바닥이 드러납니다. 바닥이야! 이걸 연구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거든. 개미들이 떠나가면 새로운 추세가 시작이 된다. 그런데 개미들이 떠나는 거, 요거 되게 재밌는 게 개미죠, 개미. 이게 개미요. 개미인데 개미는 어디에 많을까요? 개미는. 자,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미가 여기에 많을까요? 여기에 많을까요? 당연히 고점에 많습니다. 고점에. 위에 많아요. 왜 많을까? 여기에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서. 개미들은 뭐야? 하루 종일 먹을 걸 찾아다녀요. 그리고 먹을 걸 발견하면 친구들까지 막 불러와. 그냥 개미떼가 몰려와. 그게 어디냐? 먹을 게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는요, 먹을 게 없지.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니까 여기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물려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먹을 게 있어서 갔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손실만 보다가 힘만 잔뜩 들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떠나는 겁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땅바닥에다가 사탕을 올려놨어요. 이게 사탕이야. 어떤 개미 한 마리가 와가지고 와우 사탕이네? 친구들 불러와야 되겠다. 집으로 가가지고 친구들 때려 몰려와. 데리고 와. 딱 보고 있다가 어쭈 친구들 데리고 오네? 흙으로 싹 덮어버렸어요. 개미가 와가지고 사탕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떡하지? 막 얘들이 막 돌아다녀. 와리와리 돌아다니다가 야 없잖아 힘만 썼네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요. 이거가 똑같은 겁니다. 조금만 뒤집어 보면 맛있는 사탕이 나타날 텐데 요거를 못 찾고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맛있어 보이는 사탕이 있는데 흙으로 덮어버려. 어떻게 돼요? 쭉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기서 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지 말고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를 뒤져봐야 돼,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씩 살펴보면, 우와, 먹을 게 있네. 그러면 그 덥석 무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못 찾고 그냥 갖고 있는 것도 던져버리고 도망치죠. 그래서 개미들이 떠나야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거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겪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네. 자, 볼게요. 네, 그림이 나오겠죠? 자, 1단계 부정. 야호, 물타기 기회야. 네. 2단계 분노. 왜 나만 아니냐? 우와, 화난다. 그래서 3단계는 야, 본전 오면 팔겠어. 네, 타협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울. 에이, 짜증나, 안 볼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수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에이, 이번에는 글렀어. 팔자. 네. 그래서 야, 하지 마. 너도 하지 말고 너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마. 그러면서 더 이상 못 버티고 바닥에 매도하게 되죠. 근데 개미가 떠나야지 새로운 추세가 시작된다는 거지. 그곳은 진짜로 찐 바닥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 부정적인 얘기만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단계. 그런 단계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부터 끌려 내려온 거예요? 저 위에 골든크로스 아니에요. 데드크로스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닥까지. 이때 손절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손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은 엄청 커지고 주식 다시는 안 하게 되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위에서 팔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위에서 팔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매매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 추세는 뭐다? 관성이다. 쭉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안 꺾이죠. 상승하는 주식은 계속 상승하지만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상승하는 주식이 꺾였다라면, 하락하는 주식이 꺾였다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상승 추세가 막 이렇게 있어요. 쉽게 안 죽어요. 장기 평선에 살아있으면 쉽게 안 죽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이상한 단계에서 이렇게 꺾였어. 장기 평선도 꺾여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뭐다? 바뀌는 거예요. 쉽게 안 바뀌는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추세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전환되었다고 그래요. 전환. 그러면 올라가던 놈이 전환이 되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내려가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추세가 전환되었다. 요 자리는 매수, 요 자리는 매도가 되는 거죠. 매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만 보면 돼요. 우리는 큰 추세를 보면서 작은 파동들을 무시하고 그냥 갔을 때 이렇게 장기 평선이 꺾이는 위치까지 오게 되면 팔아버리면 거의 10개 중에 7, 8개 정도는 정확한 매도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별이 나왔을 때는 절대 매수 금지. 역별에서는 매수하지 말란 얘기야. 근데 뭐 역별에서 역발상?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계적 손절만이 살 길인데 손절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물타기 기법. 바로 전에 강의가 있었잖아요. 사놓고 물렸어? 근데 나 손절하기 싫어? 그럼 가만히 있어. 제발 좀. 더 사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 추세가 쉽게 안 꺾이는, 쉽게 안 바뀌는 이 추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매수하시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 이것이 결론인데 이대로만 보면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차트를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이거 카카오 차트입니다. 카카오 차트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야지 잘 보이겠죠? 네. 이거 봐보세요. 여기 장기평선이 지금 모여 있잖아. 그죠? 맞아요? 장기평선이 모여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꺾이고 있죠. 자, 상승 추세가 쭉 진행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장기평선이 모여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 자리가 15만원. 15만원이었어요. 매도 자리. 매도하라고 한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역별입니다. 역별. 장기평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주가가 제일 밑에 있고요. 역별입니다. 역별에서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올라갈 때마다 저항, 올라갈 때마다 저항 계속 두들겨 맞는 거야. 그러면 위쪽이 계속 내려오고 아래쪽도 계속 내려가고 마탱이 가는 겁니다.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들어서면서 뭐가 바뀌었죠? 추이가 좀 바뀌었어요. 장기평선 역별이 좀 바뀌었어요. 그 정배열로 전환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내가 물렸다 이거야. 재수없게 15만원에 내가 사가지고 물렸어.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지금 4만원쯤 되네요. 4만원. 15만원 사가지고 4만원.
여기서 한 번만 사. 4만 원에 사가지고 한 두어 번 사면 요만큼 올라갔을 때 수익 나겠지? 그죠? 생각해 보세요. 4만 원하고 15만 원. 그러면은 19만 원이잖아. 그러면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19만 원. 평당가 어떻게 되는 거야? 4만 원, 5만 원, 19만 원 나누면 2로 나면 네? 9만 5천 원쯤 되나요? 네. 9만 5천 원쯤. 그죠? 10만 원이 안 되잖아요. 4만 원, 5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닌가? 계산해봐요. 뭐, 9만 5천 원쯤 되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나오겠지. 뭐, 이렇게. 딱 절반 그으면 되죠. 절반 딱 그으면 요 정도니까 뭐, 한 8만 원쯤 나오나요? 8만 원쯤? 네. 아무튼 뭐, 그 정도, 아니, 몰라. 계산 이렇게 해보면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 샀다. 15만 원짜리에서. 근데 4만 원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만약에 100주를 샀다. 근데 4만 원이 됐어. 그럼 3배를 더 살 수 있죠. 300주 더 살 수 있어요. 그럼 평당가가 어떻게 돼요? 훅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마 요 정도에 맞춰질 거야. 같은 금액을 사게 되면. 한 번 더 사면요. 더 떨어지겠지. 그럼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수익 내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기서부터 추가 매수를 안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까지 와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 박살난 다음에 끝나버리는 거죠. 요게 문제라는 얘기죠. 요게 문제야.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치면 가장 베스트예요. 왜냐면 저 밑에서 사가지고 정배를 쭉 보다가 꺾일 때 팔면은 수익이 와장창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베스트야. 근데 내가 재수없게 여기서 사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더 사지 말고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저 밑에까지요. 요 때까지는 사면 안 돼.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요거 지난주 강의랑 같이 붙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추세가 이렇게 진행된다. 그럼 그 재수없는 카카오도 여러분들이 그 재수없다는 카카오도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오히려 본전이 아니라 수익 매도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저점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 또 있습니다. 그 재수없다는 NC소프트. 네. 이런 재수없는 종목은 나왔어. NC소프트 쫙 여기 100만 원입니다. 자, 이평선이 꺾이는 자리가 얼마? 이게 80만 원. 네. 지금 가격대는 얼마죠? 20만 원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정배열 전환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아닌지 잘 몰라. 근데 역배열이 계속 진행되던 것이 지금 이렇게 뭐가 되고 있죠? 수렴. 네. 자, 그럼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배열 전환이 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들어가도 되겠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80만 원을 샀어. 근데 지금 여기 얼마예요? 최저가 13만 원이지만 20만 원 칩시다. 80만 원 산 주식이 20만 원이가 떨어졌어요. 평당가 얼마 나올까요? 이대로만 사면. 그러면 여기 한 50만 원? 60만 원쯤 나오나요? 이렇게? 네. 맞나? 40, 60, 50만 원쯤 나오네요. 50만 원. 네. 평당가 50만 원쯤 나오잖아요. 50만 원이 평당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100주 사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이 4배네요. 400주 살 수 있잖아요. 그럼 평당가가 더 내려가겠죠. 네. 그럼 한 번만 안 사고 두 번 샀다. 그러면 더 내려가겠죠. 금액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한 번 재수없게 물렸다. 그러면 떨어지면은 역배열 나오는 거 보면은 사지 말고 그냥 기다려. 순실이 얼마 나든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샀잖아요. 비중 얼마 안 되는데 뭐 이거 뭐 걱정입니까? 그죠? 물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냅둬버려. 그러면 어떤 시점이 왔을 때, 특이점이 왔을 때 내가 매수했을 때 평당가가 확 달라지는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싫다. 이게 싫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도 이거 아닙니까? 물타기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갖고 있는 거야.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쫙 나는데 도대체 어디서 팔까요? 어디서 팔면 돼요? 꺾일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자 이 얘기입니다. 꺾일 때요. 꺾일 때. 꺾일 때. 차트 보니까 이해가 빠르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때 매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이때 매도하면 간단한 거. 너무 쉽지 않아요? 그 차트 보면 쉽잖아요. 여기 그냥 여기 딱 가려놓고 봐도 돼요? 여기 딱 가려놓고. 자, 여기를 조금 확장해서 볼까? 일단 지우고, 확대해서 봅시다. 확대해서, 여기 봐봐.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이 이평선이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요 자리로 딱 들어가서 보면 어때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평선이 장기평선이니까 꺾였죠? 이렇게. 요거 갈색 선이 301. 요게 300. 아이고, 커지겠네. 301.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만 확대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요거를 이제 조금 키워가지고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 이제는 써도 돼요. 요게 이제 301이야. 301. 그 다음에 요게 201. 요게 121. 이런 식으로. 장기평선이 이렇게 제일 높은 것부터 위쪽에 가 있죠? 이렇게. 역배열.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이게 제일 밑에 있어요. 301선이. 그러다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럼 꺾인 자리가 어디야? 여기. 여기서 팔면 되는 거야. 매도. 그럼 누가 또 이렇게 댓글 달겠지? 야, 너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못한다. 아, 난 이렇게 한이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아까 카카오도 마찬가지, NC소프트도 마찬가지.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죠? 매도 사인을 다 들었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강의하지 않아요. 아시죠? 네. 이런 자리에서 매도 치시면 돼요. 삼성전자? 뭐 다 그렇게 매도했죠? 네, 2021년도. 네. 뭐 하이닉스 마찬가지 다 그렇게 매도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강의들을 많이 해드렸지만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큰 추세가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파시면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종목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꿀 빨고 다른 주식을 또 사면 돼. 자,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역발상 좋아하시나요? 역발상. 자, 요것과 반대되는 거 사시면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요것과 반대되는 거. 요건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 어떻게 될까? 요거 반대. 즉,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거. 여기까지만, 네, 힌트를 드릴까요? 자,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만 활용하시면 이 추세가 붕괴되는 이 시점에서 주가 하락의 비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거예요. 추세가 붕괴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역배열로 전환되기 때문에 절대로 물타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매도하시라고, 매도.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샀어. 그러면 손절을 하시거나 물타기 하지 마시고 손절하기 싫다. 그러면 비중을 딱 봐요. 비중이 많으면 어쩔 수 없어. 잘라줘야 돼요. 근데 비중이 적당해. 얼마 안 돼. 냅둬버려. 언제까지요? 돌아설 때까지. 건드리지 마. 정배열이 역배열로 전환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빠집니다. 그거 싫으면 팔아야 돼. 손해를 보고라도 팔아야 됩니다. 근데 비중 얼마 안 되니까 모르겠어. 나는 절대 손해보고 못 팔겠어. 그러면 기다려요.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여기 역배열이 다시 정배열로 전환될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탈출시키시면 손실 없이 나갈 수 있다. 요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강의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만을 가지고 심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그 포지션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지나간 차트 보고 하면은 누구든지 알 수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장기 이평선은요, 그냥 보시면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죠? 조금 위험해 보이는 거? 아니면 여러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장기 이평선 살아있으면 조정이 들어왔다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장기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간다?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면은 매도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맞습니다. 개 중에는 그냥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장기 이평선까지 깼다가 다시 올라간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장기 이평선 깨지면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도 잘했다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네, 사랑받으실 수 있어.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세가 붕괴될 때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잡는 부분, 간단한 부분만 알려드렸어요. 큰 추세를 만들었을 때, 크게 올라간 주식의 어떤 지점에서 꺾였을 때 꼭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알려드린 거니까 꼭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